지난주까지만 해도 30명이 넘지 않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온 가운데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최윤호 내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주까지 30명이 넘지 않던 확진자가 이번 주에 확 늘었습니다. 지금 150명이 넘어섰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 자체의 전파력, 지금 밝혀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감염이 이제 점차 이제 격상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런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동선이 이제 파악이 되지 않는, 그다음에 역학관계가 불분명한 그런 어떤 지역사회 감염으로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과 지금 현재 폭발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겠습니다. 예.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다음 주쯤에는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확진자들을 역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일주일 전쯤에 고열이 난다거나 혹은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런 열이 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기침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은 한 다음 주나 그런 환자 확진자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감염 감염이 됐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제만 해도 한 1,000명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2,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2배수 이상 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정부에 그렇게 건의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심각 단계가 되면은 어떤 게 좀 달라지는 건지 또 그리고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이제 감염병 위기 단계라고 하면은 4단계로 나눕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경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 단계로 계속 4단계로 넘어가자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계와 심각의 큰 차이는 어떤 지역적인 확산이냐 전국적인 확산이냐 또 국가적인 역량을 그런 대응 기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은 국가적인 그런 소모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생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에서도 이번 주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 접촉도 없는 불분명한 이제 환자들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어떤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학관계를 알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사회로의 감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루트로의 어떤 무증상 감염자가 계속 유입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런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사회로의 감염으로의 진행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도에서는 첫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민들 이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감염병의 일단 통계를 우리가 내면은 유병률이 얼마일 때 사망률이 얼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그런 통계를 빌리자면은
지금 뭐 그 유병률 대비 이제 사망률이 뭐 2에서 3%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확진자가 늘고 유병률이 늘면 늘수록 당연히 이제 사망률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메르스나 사스 때 비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일단은 그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죠. 35% 정도로 높았고 예?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15% 그리고 지금 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에서 3%입니다. 그리고 그 신종플루 그 독감이라고 하죠. 그거는 1%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3%라면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확진자 중에서도 그 건강하게 퇴원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망자도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1명 나오긴 했지만은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가 적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증 폐렴 환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쪽 병원들에서 낸 통계를 살펴보면은 예. 주로 이제 그 중증 폐렴 내지는 이제 사망 환자 같은 경우는 그 고령 환자, 그다음에 면역 저하자, 예. 그다음에 뭐 심폐 기능이 떨어진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그런 그 중증이나 이제 사망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건강한 이제 젊은 성인이라든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생각보다 그 사망률이나 중증 질환 앓는 확률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환자의 수가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공기 중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마스크는 소용이 없는 것인지 이제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한국 우리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미국 같은데 그 학술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공기 감염은 네. 감염보다는 비말 감염, 다시 말해서 침이라든지 이제 타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홍콩에 있는 뭐 아파트, 폐쇄된 아파트에서 한 10층 사이를 두고 있는 그 확진자와 감염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요것을 이제 역학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이제 그 확진자의 집에서 어떤 그 환기구나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집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공기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그 바이러스 입자를 많이 뿜어내는 그런 사람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 감염도 일부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길거리 다니시는 그런 걸로 이제 공기 감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거기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지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 어린 아이는 그래도 좀 약간 확률이 낮다. 뭐 노약자나 지병 있는 분들이 이렇게 사망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참 걱정이 크실 거란 말이죠. 지금 어린이집 문 닫는데도 지금 휴업인데도 있고 또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는 가정도 걱정일 것이고 특히 이런 가정은 어떤 걸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어린 아이에 대한 이 부모님들 걱정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욕 타임즈라든지 이런 기사에서는 이제 어린아이 유병률이 조금 그 성인보다는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면역이 어린아이가 더 낮다고 이렇게 그런 보고도 있긴 하지만은 하지만은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밀집된 시설로 많이 가잖아요. 유치원이라든지 그렇죠. 학원 같은 시설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유병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반드시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행이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시기에는 그 밀집된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조금 뭐 자제하시거나 혹시 가게 되더라도 아이한테 반드시 어린이
용 이제 그 마스크라든지 예. 혹은 뭐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좀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이렇게 당부하시거나 어떤 강조하실 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상당히 높고 우려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는 감염병입니다. 하지만은 이에 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 같은 것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리고 또 밀집 시설을 가급적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밀집 시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꼭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서부지부 최윤호 내과 전문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